안녕하십니까? 설릉탑 비뇨의학과 박문수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레프선병이라는 한 유전병에 대한 식이요법이 전립선암 환자에도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펼치려고 합니다.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대부분 식이요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어떤 식단을 권하시나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등한시하는 동안 환자는 한약이나 근거 없는 보조식품에 현혹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립선암과 레프섬이라는 유전병이 아마커라는 물질로 연결되어 동일한 식이요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립선 조직 생검 사진입니다. 붉게 염색된 것이 알파메틸에실 코에이아세메이즈, 아마커라고 불리는 효소입니다. 정상세포와 달리 전립선암은 예외 없이 아마커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을 병리학적으로 진단하는 데 이용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전립선암은 도대체 왜 이 물질을 만들고 있을까요? 아마커는 가지지방산 대사의 필수적인 효소입니다. 일반적인 지방산은 한 줄로 연결된 탄소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메탄기가 붙은 지방산을 가지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가지지방산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바로 대사되지 못하고 아마코에 의해서 가지가 제거되고 난 뒤에야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의 일종인 과산화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커가 있는 소포를 퍼록시좀이라고 부릅니다. 가지지방산은 암이 증식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통해 암세포의 악성화를 촉진합니다. 그러므로 가지지방산 섭취를 제한하는 식단은 전립선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데 가지지방산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질환이 또 있었습니다. 1946년 노르웨이 신경과의사 레프선 박사는 시신경과 청각신경을 비롯한 말초신경의 기능이 사라져 30세 전에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희귀한 유전병을 보고합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레프선병이라고 합니다. 무려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원인이 밝혀지는데, 선천적으로 아마커를 비롯한 가지지방산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를 만들지 못하고, 그 결과 가지지방산이 체내에 누적되어 신경 조직이 파괴되고 결국 사망하게 되는 병입니다. 이들에게 가지지방산을 제한하는 식단은 생사를 결정하는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비록 희귀 질환이긴 하지만 오랜 기간 연구가 축적되어 그 식이요법이 비교적 자세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가지지방산은 엽록소로부터 유래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엽록소는 되새김을 하는 초식동물의 장내 세균에 의해서,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과 크릴에 의해서 파이톨로 분해된 후 흡수됩니다. 인간은 엽록소로부터 가지지방산을 직접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동물의 지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소와 염소, 양고기의 지방과 간, 이들의 우유로 만든 유제품에는 가지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어, 청어, 고등어 등 기름진 생선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같은 유제품이라도 옥수수 같은 사료를 먹인 소보다 방목하여 풀을 뜯어먹고 자란 유기농 소가 가지지방산 함량이 훨씬 많습니다. 레프섬 식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대체 식품을 권장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부정적인 식단이 아니라 그 대신 이런 음식을 먹으라는 긍정적인 식단입니다. 돼지, 닭, 오리와 같은 잡식성 동물에는 가지지방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지지방산이 많은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도록 합니다. 연어, 참치 같은 기름기 있는 생선 대신에 대구, 새우, 전복처럼 기름기가 적은 해물을 먹도록 합니다. 우유 대신에 무지방 우유나 두유를 마시고
치즈, 요거트도 무지방 또는 콩이나 코코넛을 원료로 만든 것을 먹습니다. 사람은 엽록소로부터 가지지방산을 직접 분해,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립선암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채소, 과일, 곡류 및 견과류에는 가지지방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엮어낸 랩프썸 식단이 실제로 전립선암에 효과가 있을까요? 기존 발표된 전립선암 식이요법에 대한 연구에 거꾸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지지방산 섭취와 관련된 전향적 연구는 단 한 편에 불과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측정한 가지지방산 섭취는 국소 전립선암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진행된 전립선암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정상 전립선 세포는 가지지방산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지방산을 많이 먹는다고 전립선암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지지방산 섭취가 전립선암 발생보다는 암의 진행을 촉진한다는 이 연구 결과는 이론적 근거와 일치합니다. 전립선암은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섭취와 밀접한 관련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립선암에 나쁘다는 육류와 반대로 좋다고 하는 생선은 실제로 전립선암과 유제품만큼 큰 관련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모두 되새김을 하는 초식 동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지지방산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육류는 가지지방산이 많은 초식 동물과 가지지방산이 없는 잡식 동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생선도 종류에 따라 가지지방산 함량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제품이 전립선암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가지지방산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지지방산이 없는 돼지고기는 전립선암과 어떤 관계를 보일까요? 관련 논문을 찾을 수 없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추해 보겠습니다. 육류 소비와 전립선암에 대한 그림입니다. 좌측 파란 지도는 전립선암 발생률입니다. 우측이 붉은 지도는 전체 육류 소비를, 아래 녹색 지도는 돼지고기 소비를 따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예상대로 육류 소비와 전립선암은 일견 비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류 소비가 높은 나라들이 전립선암이 많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좀 다릅니다. 돼지고기 소비가 가장 높은 중국은 전립선암이 적습니다. 반대로 돼지고기 소비가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전립선암이 많습니다. 인종 간 차이도 있을 것이므로 그 대상을 유럽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왼쪽 지도는 전립선암 발생을, 우측 지도는 돼지고기 소비량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어떤가요? 제겐 전립선암과 돼지고기 소비가 반비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돼지고기 소비가 많은 스페인과 동부 유럽은 전립선암이 적고 반대로 돼지고기 소비가 적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은 전립선암이 많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한 연구도 다양합니다. 전립선암에 좋다는 연구도 있고 반대로 나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주로 가지지방산이 농축된 값싼 생선기름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오메가3 지방산만 정제 가공하여 만드는 제품도 있고 생선기름 자체를 오메가3 지방산으로 포장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메가3 지방산을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립선암에 대한 영향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프섬 식단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스페인 전립선암 발생률은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스페인 서북부 갈리시아 지역에서만 65세 미만 전립선암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논문 저자들은 여러 각도로 원인을 분석하였지만 결국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영양학 논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연중무휴로 유기농 낙농이 가능하고 연안 어업이 발달하여 가지지방산 섭취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가지지방산과 전립선암의 관련성을 이보다 더 명확히 보여주는 근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식이요법이라도 지키기 힘들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레프섬 식이요법은 음식을 제한하기보다는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식단을 지속하기 용이합니다. 기존에 보고된 전립선암 시기 관련 연구와 일맥상통할 뿐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일부 연구 결과까지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가지지방산은 고농도에서 신경 독성을 갖습니다. 인간은 식물로부터 직접 가지지방산을 흡수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전립선암은 차치하고라도 진화에 순응하는 레프섬 식단은 우리 몸에 이로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